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기사 필기 2020년 제4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 두 분지관이 동일 합류점에서 만나서 합류관을 이루도록 설계한다. 그죠? 자, 이렇게 동일한 합류점에서 두 분지관이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쪽 분지관의 송풍량은 200이에요. 이쪽은 200m 삼승 per minute의 송풍량이 있고요. 자, 합류점에서 이 관의 정합은 마이너스 34. 여기에서 SP1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4입니다. 다른 쪽 분지관의, 일단은 한쪽은 마이너스 34가 되고요. 네. SP가 마이너스 34mm H2O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쪽 분지관의 송풍량은 160이에요. 그죠? 자, 이때 합류점에서 이 관의 정합은 마이너스 30입니다. 합류점에서 유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력 손실이 더 적은 관. 압력 손실이 두 개 중에 하나는 34, 하나는 30이니까 이쪽이잖아요. 그죠? 관을 통해 흐르는 송풍량을 얼마로 해야 합니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쪽을 Q2라고 할게요. 자, 요 값을 얼마로 하면은 더 적합한가니까 요걸 Q2라고 둘게요. 자, 요게 이제 Q2가 되면은 요거는 SP2가 되겠다. 그죠? 요게 이제 Q1이 되고요. 요게 SP1이 되겠다. 그죠? 자, 요때 합류관에서 유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송풍량 Q2는 하시고요. Q1 곱하기 루트 SP1분의 SP2가 되겠습니다. 요건 내용 중에 없었던 공식, 그죠? 그래서 요거는 파란색이나 뭐 삼각형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주 출제는 안 될 것 같은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160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0분의 마이너스 34 하시면 170.3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인트 도장이나 농약 살포와 같이 공기 중에 가스 및 증기상 물질과 분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때 호흡용 보호구에 이용되는 가장 적절한 공기 정화기는 파란색 별표할게요. 자주 출제 안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스 증기상 물질도 있고요. 농약이나 페인트 같은 가스 증기상의 물질하고 현재 먼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죠? 이때는 만능형 캐니스터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시설은 자,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부분만 빼내는 게 아니라 작업장 전체를 환기하는 시설이죠. 설치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오염물질 사용량을 조사를 해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한다. 좋죠, 그죠? 두 번째,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한다. 좋죠? 오염물질의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점환기 효과를 얻는다. 자주 나왔죠? 세 가지 다 맞다. 그죠? 자, 오염원 주위에 다른 작업 공정이 있어요. 오염원이다. 그죠? 주변에 다른 작업 공정이 있다면 이게 마이너스고 주변이 플러스면 안에 건 밖으로 못 나간다. 그죠? 밖에 게 안으로 밀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오염원이 있는 작업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압을 형성시켜야 된다 해야죠. 그래서 틀린 거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앞에선 나왔지만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하시고요. 송풍관 덕트 내부에서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은 했는데요. 자, 송풍관의 내부에서 위에서 2분의 1D 지점에서 유속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답은 위에서 2분의 1D 지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네요. 작업장에 용적이 주어졌습니다. 필요 환기량 1분에 120m 삼승의 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다. 그죠?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계산하라. 그죠? ACH는 작업장의 최적분의 환기량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적은 10 곱하기 3 곱하기 40분의
환기량인데요. 120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시간당이 아니라 분당 환기량 나오잖아요. 분당 환기량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1분당 120m 삼승이 필요하니까요. 여기다가 뭐를 해줘야 돼요? 시간으로 바꾸려면 60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1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6회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넘어가겠습니다. 국소 배기시설이 희석환기시설보다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그죠? 왜냐면요, 오염물이 발생되는 그 부위에서 바로 제거를 하니까요. 자, 이에 대한 이유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가 잘 된 경우 오염물질 제거가 거의 완벽하다. 좋다, 그죠? 두 번째, 오염물질의 발생 즉시 배기시킴으로 필요 공기량이 적어집니다. 그죠? 세 번째, 오염 발생원의 이동성이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요, 국소 배기를 계속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환기하는 전체 환기를 해야죠. 이건 틀렸고요. 오염물질 독성이 클 때 효과적이다. 맞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 대상 유해 물질 관련 국소 배기 장치 후드의 제어 풍속 기준은 했습니다. 자, 이거 파란색 별표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제어 풍속 기준을 물었는데요. 여기서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해당되는 후드의 제어 풍속이거든요. 자, 요거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세부적인 건 잘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진 것만 한번 기억할게요. 가스 상태에서 포위식 포위형은 0.4. 이게 맞다, 그죠? 가스 상태에서 외부식 상방 흡인형 1.0이 맞고요. 입자 상태죠. 포위식 포위형 0.7이 됩니다. 입자 상태에서 외부식 상방 흡인형, 그죠? 1.2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8번 자주 출제되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현재 총 흡음량은 904빙입니다. 소음 발생 작업장에 흡음재를 천정에 설치를 해서요. 2004빈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 작업장에서 기대되는 소음 감소치를 계산하라 라는 거다, 그죠? 자, NR은 뭐였습니까? 10 곱하기 로그다, 그죠? A1분의 A2인데요. A1이라는 거는 흡음 처리를 하기 전의 실내의 총 흡음량이었고요. A2는 처리 후의 총 흡음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 처리하기 전에는 900이었거든요. 자, 처리 후에는요. 900에다가 얼마를 더했다? 2000을 더했다 했으니까 원래 900 플러스 20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5.08dB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부식 후드의 포집형 후드의 단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외부식 후드는 외부식 후드의 단점이 아닌 것은 요거는 외부식 후드 중에서 포집형 후드라기에는 조금 이상하네요. 일단 외부식 후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염물질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염물질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외부식 후드였죠. 포집형은 이걸 완전히 감싸서 그저 배출해 가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포집형 빼버리고 외부식 후드의 단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위식보다 일반적으로 필요 송풍량이 많다. 맞겠죠? 밖에 있는 거를 끌어들여야 되니까요. 송풍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외부 난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흡인 효과가 떨어진다. 아무래도 외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외부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난기류 때문에 흡인 효과 떨어지겠죠. 근로자가 발생원과 환기시설 사이에서 작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요거는 조금 아니죠, 그죠? 기류 속도가 후드 주변에서 매우 빠르므로 쉽게 흡인되는 물질의 손실이 크다. 자, 이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이 오염 물질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쉽게 흡인이 되는 물질도 함께 빨려 들어가서 손실이 클 수 있다. 단점이죠, 그죠? 아닌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암기하시는 게 좋죠. 송풍기 효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효율이 제일 좋은 건 터보죠. 그 다음에 평판형, 방사형이고요. 다익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실기를 대비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송풍기 입구의 전압이, 전압이 280이다 주어졌다. 그죠? 입구의 전압이니까요. TP인이 되겠습니다. 송풍기 출구의 정압이죠. 그죠? 정압은 SP고요. 출구니까 아웃이 되겠다. 그죠? 100mm H2O입니다. 송풍기 출구 쪽에 동압이겠죠. 그죠? 200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동압 VP이고요. 출구니까 아웃이 되겠습니다. 전압은 얼마인가? 그죠? 자, 송풍기에 전압을 계산하는 공식, 그죠? FTP는 해서요. TP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물론 TP in 마이너스 TP out 해도 되지만, 최종적으로는요, 요거다, 그죠? SP out 플러스 VP out에서 마이너스 TP in을 해주시면 된다. 그죠? 요식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면은 현재 SP out이 100이고요. 그죠? VP out이 얼마냐면, 출구 쪽이니까 VP out이 200입니다. 마이너스 TP in이 280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공식만 기억하시면 풀이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52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플래넘형 환기시설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플래넘이 뭔가 한번 볼게요. 참고 한번 볼게요. 플래넘은 공기 충만실이다 라고 하는데요. 공기의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후드나 덕트의 큰 공간을 우리가 플래넘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플래넘형 환기시설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자, 주관의 어느 위치에서도 분지관을 추가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은 입경이 큰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침강실 역할이 가능하고요. 분지관으로부터 송풍기까지 낮은 압력 손실을 제공하여 압력 손실이 낮다는 건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운전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죠. 자, 첫 번째, 연마 분진과 같이 끈적거리거나 보풀거리는 분진의 처리가 용이하다. 이건 없었다. 그죠? 어떤 게요? 입경이 큰 분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랬죠. 주관의 어느 위치에서도 분진관을 추가나 제거할 수 있고요. 입경이 큰 분진을 제거할 수 있고요. 분지관으로부터 송풍기까지 낮은 압력 손실을 제공해서 운전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나왔지만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레시버식 캐노피형 후드를 설치할 때 적절한 E분의 H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E라는 건 배출원의 크기다 라고 했고요. 자, 자, 요거고 H는 후드면과 배출원항 간의 간격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에서요, 2분의 H는 0.7 이하가 되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이고요. 자, 여기에서 후드의 직경이다. 그죠? 후드 직경 F3는 E 플러스, 여론의 직경 플러스, 자, 0.8H였죠? 0.8 곱하기 간격이다. 이거까지 추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넘어가서 파란색 별표 붙여보겠습니다. 기덕계의 차음 성능 기준상 중심 주파수가 1000Hz인 음원의 차음치는 했는데요. 자, 이게 다 외울 만큼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거 기억할게요. 현재 기덕계다라고 했고요. 기덕계죠. EP-1, EP-2는 두 개 다 귀마개가 되겠습니다.
자, 1000Hz다라고 했다. 그죠? 값은 25dB 이상의 차음 효과가 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5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장에서 거리, 시간, 공정, 작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책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 환경 대책 중에서 작업 환경 개선의 공학적 대책이 있었죠. 첫 번째 대치나 대체, 그죠? 공정 변경, 유해 물질 변경, 시설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격리, 저장 물질을 격리하고요. 시설 격리, 공정 격리, 작업자 격리, 또는 시간을 뚝 떨어뜨리게 하는 시간 격리도 되겠죠. 세 번째 환기는 국소 환기, 전체 환기 가능했다. 그죠? 자, 그러면 거리도 띄우고, 시간도 띄우고, 공정도 띄우고, 작업자도 띄운다. 해당되는 건 격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죠? 작업대 위에서 용접할 때요. 퓨물 포집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면에 고정하면 25% 감소됩니다. 플랜지를 붙이면 또 25% 감소되어서 50%의 송풍량 감소가 있다. 그죠? 외부식 사각형 우드를 설치했다면 소요 송풍량이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자, Q 해서요. 단위는 미터에 3승 per minute라고 하면 자, 60, 그죠? 곱하기 현재 두 개를 붙였으니까 0.5, 50% 줄었다. 그죠? 곱하기 VC였죠?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 그죠? 자, 만약에 이 속도의 단위가 제어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면 세크고 Q의 단위가 미니트라면 60을 곱해준다라고 공식 기억했다. 그죠? 여기 하나씩 대입하시면 되겠죠? 60 곱하기 0.5 곱하기 현재 제어 속도가 0.5다 나왔습니다. 그죠? 미터 퍼 세크니까요. 60 곱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0 곱하기 X가 얼마냐면 떨어진 거리 0.25죠? 0.25의 제곱 플러스 자, 개구 면적이 주어졌다. 그죠? 0.5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6.87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7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위생보호구의 점검, 보수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보호구의 수는 사용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 사용하는 근로자 수보다 적다는 건 공용으로 쓴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호응용 보호구나 산업위생 보호구는 반드시 개인용으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수보다는 더 여유롭게 이상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호응용 보호구는 사용 전, 사용 후 여제는 여과제를 뜻하죠. 걸러내는 여과제의 성능을 점검하여 성능이 저하된 것은 폐기나 보수, 교환의 조치를 한다. 좋죠. 보호구의 청결 유지에 노력하고요. 보관할 때는 건조한 장소, 분진이나 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는 거 좋습니다. 4번에 호응용 보호구나 기마개 등은 특정 유해물질 취급이나 소음에 노출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따라 반드시 공용 안 됩니다. 그죠? 개인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자, 58번 넘어가겠습니다. 세정 집진 장치, 먼지를 물로 씻어내는 거다. 그죠?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 해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정식 집진 장치 또는 스크러버라고 합니다. 설치 면적이 작기 때문에 협소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상승 확산력, 다시 말하면 가스나 전기처럼 위로 올라가는 상승력이 감소되죠. 깔아내리게 하잖아요. 그죠? 분진에 비산염료가 없고요. 고온가스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가스상 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세정식이다. 그죠? 자, 인화성, 가열성, 폭발성 입자를 처리할 수 있고요. 한랭기에는 동결, 얼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배출수를 재가열할 필요가 있다. 그죠? 수질 오염원이 되겠죠? 이 먼지를 씻어낸 물이 폐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출수의 재가열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재가열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틀렸고요. 포집 효율을 변화시킬 수 있고 유출수는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고 가연성, 폭발성 문진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직관의 압력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요거는 공식이요. 실기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압력 손실 델타 P는 관마찰 계수 곱하기 D분의 L이죠. 곱하기 VP인데요. VP는 다시 말하면 2G분의 R V제곱이다.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자, 직관의 마찰 계수에 비례한다. 비례하는 거 맞죠? 직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합니다. 직경에 비례한다가 아니고요. 직경에 반비례한다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다. 그죠?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덕트의 설치 원칙, 그죠?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거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덕트는 오염물질이 지나가는 기다란 관이죠. 가능한 후드와 먼 곳에 설치한다. 자, 1번, 그 다음에 덕트는 가능한 한 짧게 배치. 좋다, 그죠? 밴드의 수는 이렇게 구부려지는 밴드는 가능한 적게 하고요. 공기가 아래로 흐르도록 하향으로 하는 거 좋다, 그죠? 근데 가능하면 후드하고 가깝게 설치하는 게 좋죠. 후드와 먼 곳에 설치한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1번으로 가야 되죠. 그죠? 물리적 유해 인자 관리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측정 기구는 했습니다. 작업장의 환경에서 기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거나 실내 0.2에서 0.5m/s 정도의 불감 기류는 느끼지 못하는 기류다. 그죠? 요거를 측정할 때 사용하고요. 온도에 따른 알코올의 팽창 수축 원리를 이용하여 기류 속도를 측정합니다. 자, 이렇게 불감 기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기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카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2번 맞죠? 그죠?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진동에 의한 작업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구의 손잡이를 세게 잡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면 장애가 생기죠. 가능한 한 무거운 공구, 좋지 못하죠, 그죠?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면 장애가 오죠. 가벼운 게 좋죠. 이거 틀렸고요.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시간은 단축하고, 진동 공구와 손 사이 공간에 방진 재료, 진동을 방지하는 재료를 채워 넣는 거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다, 그죠? 자, 1000에서 10,000Hz 마이크로파는 백내장을 일으킨다, 그죠? 대략 1000에서 10,000, 파장은 3에서 10cm 백내장을 일으킵니다. 두통, 피로감,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마이크로파의 열작용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관은 생식기와 눈이 되고요. 중추신경계는 1400에서 2800Hz다라고 했는데 중추신경에 대한 자경은요 300에서 1200MHz 구간이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암기 못하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나오죠. 감압에 따르는 조직 내 질소기포 형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을 결정하는 인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요거부터 볼게요. 감압 시 조직 내 질소기포 형성량에 영향을 주는 건 첫 번째는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이었다, 그죠? 두 번째는 혈류를 변화시키는 상태, 세 번째는 감압 속도, 네 번째는 고기압의 노출 정도였죠. 근데 그 중에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죠? 고기압의 노출 정도, 노출 시간, 체내 지방량이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적당한 건 노출 정도, 시간 및 체내 지방량,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5번, 그죠? 중요합니다. 전리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낮은 조직을 냈습니다. 자, 요거 순서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꼴인,
골수 임파선이고요. 수상내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눈의 수정체, 상피세포, 내피세포. 그 다음에 결지죠. 결합조직, 지방조직, 뼈 근육 조직, 폐, 내장, 폐 등 내장기관, 마지막이 신경, 그죠? 꼬린, 수상내, 결지, 뼈 근육, 폐내장, 신경이었죠. 가장 낮은 건 마지막 신경 조직이 답이 되겠습니다. 6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전리 방사선 중에서 유도 방출에 의한 광선을 증폭시킴으로써 광선을 증폭시키고요. 얻은 복사선으로 쉽게 산란되지 않고 강력하고 예리한 지향성을 지녔다. 뭐죠? 바로 레이저 광선을 뜻한다. 그죠? 자, 그 다음 6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랭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혈관의 이상은 저온 노출로 유발되거나 악화된다. 그죠? 자, 두 번째, 참호족과 침수족은 지속적인 국소의 산소 결핍 때문이고요. 그래서 모세혈관 벽이 손상된 거다. 맞습니다. 전신 체온 가관은 단시간의 한랭 폭로. 우리가 잠시 한랭에 폭로된다고 전신의 체온 강화가 오는 건 아니죠. 장시간이죠. 그죠? 장시간의 한랭 폭로에 따른 일시적인 체온 상실에 따라 일시적 아니죠. 그죠? 발생하는 중증 장애입니다. 그죠? 전신 체온 강화는 장시간 한랭 노출과 체열 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급성 중증의 장애다라고 해야죠. 이게 틀렸고요. 동상에 대한 저항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증 환자일 때는 근육이나 신경 조직 등 동상 때문에 심부 조직 손상까지 생길 수 있죠. 자, 그 다음 6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소음의 차음 효과는 벽체의 단위 표면적에 대하여 벽체의 무게를 2배로 하면은, 차음은 몇 데시벨 증가합니까? 벽체의 무게가 2배 되면 차음 효과는 6데시벨 증가한다 그랬죠. 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3N/m 제곱의 음압은 약 몇 데시벨의 음압 수준입니까? 음압 수준은요, SPL이죠. 자, SPL, 음의 압력은 2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다. 그랬죠, 그죠? 자, P0분의 P입니다. 근데 요 두 개 기억할 때요, N/m 제곱, 간단하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다인/cm 제곱, 복잡하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2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N/m 제곱분의 현재는 3이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넘어갈게요. 손가락의 말초혈관 운동의 장애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손가락 감각이 마비되고요. 창백해지고 추운 환경에서 더욱 심해지는 레이노 현상은 왜 생깁니까? 결국 레이노 현상의 원인을 물었다. 그죠? 레이노 현상은 진동 때문에 생겼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진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열 장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열 경련이다. 그죠? 고온 환경에서 고된 육체적인 작업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릴 때 많은 물을 마시지만 신체의 염분 손실을 충당하지 못할 때 경련이 생긴다.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허탈이죠. 그죠? 열 허탈. 고열 작업에 순화되지 못해서 말초혈관이 확장되고요. 신체 말단에 혈액이 과다하게 저류되다 보니까 뇌의 산소 부족이 나타나서 허탈에 빠진다 했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소모다. 그죠? 과다 발환으로 인한 수분, 염분 손실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두통, 구역감, 현기증 등이 나타나지만 체온은 정상이거나 조금 높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열사병. 작업 환경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피부 장애, 땀에 젖은 피부 각질층이 떨어져 땀구멍을 막아 염증성 반응을 일으켜 붉은 구진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땀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땀띠는 열성 발진이라고 해야죠. 열성 발진.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바로 4번이죠. 열사병은요, 태양에 장시간 직접 노출될 때
뇌의 온도 상승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2번입니다. 자주 나오죠. 이상기압의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고압실 내의 작업에서는 탄산가스 분압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를 송기한다. 그죠? 좋고요. 고압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질소량을 증가시킨 공기를 호흡시킨다. 틀렸다.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한 공기를 호흡시킨다 했죠. 왜냐하면 헬륨은 호흡하는 저항이 적다는 건 호흡하기가 쉽고요. 질소보다 확산 속도가 크고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이 질소에 비해 50% 정도밖에 안 걸려요. 시간이 빨리 헬륨가스가 밖으로 배출된다. 그죠? 그래서 고압 환경에서 작업할 때는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한 공기를 흡입시킨다가 맞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귀 등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을 가하는 속도는 분당 0.8kg 이하가 좋다. 그죠? 감압병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환자를 바로 원래의 고압 환경 상태로 복귀하거나 인공고압실에서 천천히 감압한다. 맞습니다. 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3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실기까지 출제됩니다. 현재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6% 이하인 공기 중에 산소의 분압은 부분 압력입니다. 전체 공기 100% 중에 산소가 차지하는 분압을 계산하라 라는 거다. 그죠? 자, 표준 상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표준 상태는 예, 우리 1기압이 표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소 분압은 1기압의 부피는 760 mmHg죠. 그죠? 그래서 760 곱하기 현재 6%라는 건 공기 100 중에 6이 산소다. 그죠? 이걸 곱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을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 1푸트 캔들은 예, 몇 룩스입니까 했는데요. 룩스라는 건 미터 캔들이거든요. 1루멘의 빛이 1미터 제곱 평면의 수직으로 비칠 때 빛의 양이고요. 푸트 캔들은 이걸 한 발자국이라고 기억할게요. 한 발자국. 그죠? 단위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을 10번 걸으면 1미터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1푸트 캔들은 10룩스 정도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1푸트 캔들이 10룩스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75번입니다. 작업장 내의 직접 조명. 직접 조명은, 간접 조명은, 자, 빛이 위로 올라가서 천정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빛이 위를 향하고요. 직접 조명은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장시간 작업에도 눈이 부시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이 직접 조명은, 예, 눈이 부실 수가 있죠. 자, 눈이 부시다는 단점이 있고요. 조명기구는 간단하겠죠. 겉으로 드러나니까요. 효율이 좋다, 밝다. 그죠? 그래서 효율이 좋고요. 조명기구 점검 보수도 용이하고, 자, 이런 장점이 있죠. 벽이나 천정의 색조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옳은 건 요거고요. 자, 벽이나 천정의 색하고는 별 상관없죠. 간접 조명이 천정에 부딪혔다 내려오니까 영향을 받죠. 그죠? 천장면의 색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맞고요. 작업장 내 균일한 조도 확보가 가능하다 했는데요. 균일한 조도를 얻기는 어렵다. 그죠? 그리고 강한 음영, 그림자를 만드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죠?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고압 환경의 생체 작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압은 위로 올라갑니까? 물속입니까?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죠. 그죠? 고공성 폐수종. 이건 어디서 생겼죠? 위로 올라갈 때죠. 저압 환경에서 생기는 생체 작용이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요. 고압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 중독, 귀나 부비강 치아의 압통, 손가락, 발가락, 자결통과 같은 산소 중독 증세 생긴다. 그죠? 자, 이거 이외에도 예, 우리가 뭐죠? 질소의 또 독성 작용도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네, 1번 되겠습니다.
77번 넘어갈게요. 자주 출제됩니다. 음압이 현재 20 뉴턴 퍼 미터 제곱일 때 음압 수준은 했다. 그죠? SPL 이제 공식 암기하시겠죠? 기본이 20 곱하기 로그죠. 자,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니까요. 동그라미 많다 그랬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분의 현재 값은 2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120 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실기에 간혹 출제됩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더 붙이고 풀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별표, 왜냐면 필기에 그다지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 파란색으로 교체하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25도씨 온도가 주어졌죠. T입니다. 공기 중에서 1000Hz인 음의 파장은 몇 미터입니까? 했고요. 자, 주파수는 1000Hz다 주어졌고요. 음속이 주어졌다. 그죠? C가 331.5m/s다 주어졌습니다. 자, 음속의 공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온도를 알 때, 그죠? 음속 C는 331.42 플러스 0.6T가 됩니다. 일단 요거를 줬으니까요. 요거를 이용해서 음속 한번 계산해 볼게요. C는 331.42 플러스 0.6 곱하기 현재 온도 25 계산하면 이게 나왔습니다. 346.42가 나왔다. 그죠? 자, 근데 음의 파장은 몇 미터입니까? 라고 했다. 그죠? 자, 음속과 파장의 관계 요겁니다. 그죠? C는 F 곱하기 람다가 됩니다. 그죠? 자, 요게 파장이고요. 요게 파장이고요. 요거는 바로 주파수죠. 그죠? 그러면 파장은 하면 주파수분의 음속 하시면 되잖아요. 현재 주파수가 1000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속은 금방 계산했죠. 346.42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파장은 0.3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난청이다. 그죠? 난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시적인 난청은 청력의 일시적인 피로 현상이다. 맞죠? 그죠? 영구적인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같은 현상이다. 그죠? 자, 소음성 난청은요, 심한 소음에 반복 노출되어 코르티관의 손상으로 발생돼요. 그래서 요거는 영구적 청력 손실 현상으로 노인성 난청과는 다른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조기 청력 손실은 C5 딥 현상이다라고 하고요. 소음성 난청은 뇌의 세포 변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실기까지도. 전리방사선 중에서 투과력이 가장 약한 거. 자, 투과력이 가장 강한 거는요,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하면 쫙 보이죠? 그래서 중성자 제외하고요, 투과력 순서는 X나 감마, 베타, 알파입니다. 전리작용은 반대라 그랬죠? 알파, 베타, X나 감마선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투과력이 가장 약한 것은, 다시 말하면 전리작용이 가장 강한 것은, 그죠? 똑같죠? 4번 알파선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과목 산업 독성학 81번인데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물질 A의 독성에 관한 인체 실험 결과 안전 흡수량이 체중 킬로그램당 0.1mg이었다. 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뭐죠? 0.1kg per mg, 잘못 적었죠? 0.1mg per kg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체중이 50kg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작업할 때 이 물질의 체내 흡수를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공기 중 농도를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는가 했다. 그죠? 작업 시의 폐 환기율 1.25, 체내 잔류율 1.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체내 흡수량 미리그램은 공식이 CTVR이었다. 그죠? 자, 요건 미리그램인데요. 현재 농도를 계산하라 C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는 이라고 하면 TVR 분의 미리그램 하시면 되겠죠? T는 지금 시간이잖아요. 8시간 작업한다 했으니까 8이죠. V는
폐완기율 1.25가 되고요. R은 체내 잔류율 1.0분의 현재 미리그램이 필요한데요. 자, 요거 보면 요거죠. 0.1mg per kg이잖아요. 미리그램만 두려면 곱하기 kg 해야 kg 없어지고 미리그램만 남죠. 뭐를 곱하라? 체중을 곱하라. 그죠? 곱하기 50kg 요거 해주시면 되죠. 그죠? 곱하기 5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많이 나왔죠. 그죠? 계산하시면 0.5mg per m 3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 중요하죠. 그죠? 요거는 소변을 이용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특징이네요. 생체 시료 중에서 소변의 특징을 물었죠.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자, 소변은 비파괴적으로 시료 채취가 가능합니다. 별로 파괴 없이 시료 채취할 수 있죠. 많은 양의 시료 확보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된 가능성은 높다라고 했죠. 불규칙한 소변 배설량으로 농도 보정이 필요하고요. 채취 시료는 신속하게 검사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비파괴적으로 시료 채취하고 많은 양의 시료 확보가 가능하고 항응고제를 첨가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죠? 크레아티닌 농도 비중으로 보정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 그죠? 톨루엔의 노출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지표 중 소변에서 확인 가능한 대사 산물을 냈습니다. 마녀, 털 그랬죠. 그죠? 톨루엔의 대사 산물은 마뇨산이었죠. 소변 중에 마뇨산 또는 혈액이나 호기의 톨루엔, 현재는 소변에서 확인한 건 했으니까 마뇨산이잖아요. 마뇨산을 히퓨릭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뇨산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히퓨릭산이 마뇨산이다. 요거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하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8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죠? 생물학적인 모니터링 방법 중에서 생물학적 결정인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물학적 모니터링에서 생물학적 결정인자 3가지였죠. 첫 번째는 결정하기 위한 인자로 근로자 체액에서의 화학물질이나 대사산물이다. 그죠? 두 번째는 조직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보는 거고요. 요 2가지하고 건강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조직이나 부위를 비교한다. 이렇게 3가지였다. 그죠? 자, 그래서 체액의 화학물질, 대사산물, 표적 조직에 작용하는 활성 화학물질의 양, 건강상의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부위나 조직. 근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처음으로 접촉하는 부위에 직접 독성 영향을 야기하는 물질 아닌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5번 넘어갈게요. 자, 작업 환경 내의 유해 물질과 그로 인한 대표적인 장애를 잘못 연결한 것은 했습니다. 벤젠은 대표적인 게 뭐였죠? 조혈장애. 그죠? 골수 및 조혈장애,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는 게 벤젠이었죠. 요거 틀렸다. 그죠? 시신경장애 뭐였죠? 대표적으로 메탄올이 시신경장애 잘 일으켰죠. 염탄간장 그랬죠? 염화비닐은 간장에 일으킵니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 억제, 이황화탄소는 생식기능 장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독성을 지속 기간에 따라 분류할 때 만성 독성에 해당되는 독성 물질 투여 기간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성 독성이다 할 때는요, 3개월에서 1년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단시간 노출 기준이 시간 가중 평균 농도와 단시간 노출 기준 사이일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3가지 조건이다. 그죠? 첫 번째, 자, 몇 분 이상 노출해서 안 됩니까? 15분 이상 지속 노출되어서 안 되죠. 하루에 몇 회? 1일 4회를 초과해서 안 되고요. 한 번 노출하고 다음 노출까지 간격은 60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3가지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건 봐주면 좋다, 그죠? 자주 나오죠? 직업성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자, 직업성 폐암은요, 니켈, 결정형 실리카겔, 성면, 다액 방향족 탄화수소, 크롬, 결정형 유리유산, 그죠? 이런 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건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9번 넘어갈게요. 요것도 별표 하나 붙일까요? 자, 2000년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발성 말초신경 병증을 집단으로 유발한 노르말헥산, 그죠? 자, 은 체내 대사 과정을 거쳐 어떤 물질로 배설됩니까? 했습니다. 요거는, 별표를 3개 붙일게요. 자, 노말헥산의 대사 산물은 소변 중에 소변 중 N헥산도 되고요. 소변 중에 2.5 헥산디온이 되겠습니다. 노말헥산은 헥산디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0번이다. 그죠? 자, 비중격 천공을 유발하는 물질은 했죠. 이게 코뼈에 구멍이 나는 거죠. 제가 암기할 때 코 흘리는 크롬. 크롬은요, 만화 영화 있죠.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애기다 그랬죠. 크롬은 오줌 싸고 코 흘리는 크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신장장애, 관요증이 오고요. 더 진전되면 무뇨증으로 요독증, 사망까지 갈 수 있고요. 자, 폐암. 그죠? 그 다음에 육가크롬은 비중격 천공증, 비강암을 유발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의 크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넘어갈게요. 진폐증의 독성 병리 기전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진폐증은, 진폐증이 어떠한 독성을 일으키는가? 그죠? 첫 번째 천식, 두 번째 섬유증, 세 번째 폐탄력성 저하, 네 번째 콜라겐 섬유의 증식이다 나와 있다. 그죠? 자, 진폐증은요, 대표적인 병리 소견이 섬유증이고요. 두 번째, 섬유증이 동반되는 진폐증의 원인 물질은 성면이나 알루미늄, 베릴륨, 석탄 분진, 실리카 등이 있다 그랬죠. 폐포의 대식세포는 분진 탐식 과정에서 활성산소 유리기에 의한 섬유 모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라고 했고요. 콜라겐 섬유가 증식하면 폐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호흡이 곤란하고 지속적인 기침, 폐기능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폐탄력 저하도 생기고 콜라겐 섬유 증식도 있죠. 근데 진폐증이 천식을 일으키는 건 다르죠. 그죠? 그래서 9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9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중금속 노출에 의하여 나타나는 금속열은 듐 형태의 금속을 흡입하여 발생됩니다. 감기 증상과 매우 비슷하여 오한, 구토감, 기침, 전신 위압감 등의 증상이 있고요. 월요일 출근 후에 심해진다고 해서 월요일열이라고 불린다. 그죠? 다음 중 금속열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카드뮴, 안티몬, 산화아연, 이거 이외에 구리나 마그네슘, 망간, 여기에서 납, X 하겠습니다. 그죠? 납 제외하고요. 니켈, 카드뮴, 안티몬 등이 금속열을 일으킵니다. 자, 요거는 납을 X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물질이 아닌 거 답이 1번의 납이 되겠습니다. 93번 넘어가겠습니다. 독성 물질의 생체 과정인 흡수, 분포, 생체 전환, 배설 등의 변화를 일으켜 독성이 낮아지는 기량작용은 어떤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기량작용 중에서 흡수나 분포나 생체 전환, 배설의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죠? 그죠? 자, 우리가 기량작용은요, 첫 번째 배분적, 분배적 기량작용이 있었죠. 물질의 흡수, 대사의 변화를 일으켜 독성이 낮아집니다. 기능적 기량작용은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가져서 독성이 낮아지는 거였죠. 화학적 기량작용은 화학적인 상호 반응에 의해서 독성이 낮아지고요. 수용적 기량작용은 체내에서
같은 수용체에 결합되면서 경쟁 관계를 가져서 독성이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흡수나 분포나 생체 전환, 배설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배분적 기량 작용이었죠. 자,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94번 문제입니다. 자, 합금이나 도금, 전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요. 알레르기 반응, 폐암이나 비강암을 유발할 수 있는 금속은 했습니다. 그죠? 자, 아까 폐암을 일으키는 금속에 니켈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성 실험 단계에 있어서 제1단계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밑에서 독성 실험 단계는 크게 1단계는 동물에 대한 급성 노출 실험이고요. 2단계는 동물에 대한 만성 노출을 실험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1단계 실험은 치사성, 기관장애, 왜냐하면 급성 노출되어서 치사성과 기관장애에 관한 양반응 곡선을 작성했죠. 그 다음에 눈과 피부에 대한 자극성 실험을 하고요. 세 번째는 변이 원성에 대하여 1차적인 스크리닝 실험을 하는 것이 1단계 실험이었다. 그죠? 거리가 먼 것은 찾아볼게요. 첫 번째, 생식 독성, 체기 형성 독성 실험을 한다. 그죠? 요건 없었죠. 그죠? 눈과 피부에 대한 자극성 실험. 변이 원성에 대하여 1차적인 스크리닝 실험, 치사성, 기관장애에 대한 양반응 곡선을 작성한다. 요 세 가지가 1단계 실험이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모니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다. 그죠? 자, 전구 증상이 없어서 치사량에 이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호흡 부전에 빠진다. 고농도일 때 기도의 염증, 폐수종, 치아 산식증, 위장 장애를 초래한다. 용해도가 낮아서 하기도까지 침투하며 급성 증상으로 기침, 전명, 흉부 압박감 외에 두통, 오심이 온다. 4번에 자, 피부나 점막에 작용해서 눈의 결막, 각막을 자극하고요. 자, 우리가 암모니아 갑자기 농도가 높을 때 눈을 자극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폐부종, 성대경련, 호흡장애나 기관지 경련을 초래한다. 그죠? 암모니아에 대한 영향으로 맞게 설명한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97번 가겠습니다. 중요하다. 그죠? 이것도 실기까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족 칼로게나 탄화수소물 중에서 인체 노출 시 간장애인 중심소엽성 괴사를 일으킨다. 그죠? 제가 간신 사염화를 소개합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염화탄소는 어디에? 간, 신장의 장애를 일으키고요. 특히나 간에 대한 독성이 심해서 중심 소엽성 괴사를 일으킨다 했죠. 그죠? 간신 사염화를 소개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사염화탄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납 중독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는 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납 중독 확인 시험은 혈액 중의 납 농도, 햄의 대사, 말초신경의 신경 전달 속도, CAEDT의 이동 시험, 그 다음에 ALA 축적 이렇게 5가지 봤다. 그죠?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EDTA 흡착능을 본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는 요거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99번 보겠습니다. 유기용제 중 벤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자, 1번 벤젠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그죠? 맞죠? 그죠? 벤젠은 골수나 조혈장애,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고요. 자, 그 다음에
벤젠은 저농도로 장기간 복용할 때는 혈액장애, 간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일으킨다 했다. 그죠? 벤젠은 만성장애로 조혈장애 유발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조혈장애를 유발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벤젠은 빈혈을 일으켜 혈액의 모든 세포 성분이 감소되고요. 벤젠은 주로 페놀로 대사되고 페놀은 벤젠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다. 그죠? 마녀털의 벤페놀 그랬죠? 벤젠은 페놀이다.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 중요한 거죠. 그죠?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및 흡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측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 및 축적 속도에 따라서 채취 시기를 적절히 정해야 하는데요. 채취 시기의 제한을 가장 적게 받는 것. 자, 우리가 앞에서 기출문제 풀면서 채취 시기의 제한을 적게 받는 거 뭐 나왔죠? 카드뮴 나왔어요. 그죠? 자, 이번에 얘는 카드뮴은 없다. 그죠? 자, 그럼 요 중에서요. 채취 시기에 제한이 없는 것은 납입니다. 그죠? 그래서 카드뮴, 납 두 개 묶을게요. 중요치 않다. 시료 채취 시기에 중요치 않고 어느 때나 채취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 기억해 주시고요. 톨루엔, 벤젠, 니트로벤젠, 에틸벤젠 전부 다 작업 종료 시죠. 근데 수은 언제 합니까? 작업 시작 전에 한다. 이렇게 특이한 것만 따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요. 풀이하겠습니다. 자, 한 3회 정도 문제를 풀었는데도 계산 문제 반복되는 거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필기를 공부하실 때는 보통 10년치 봐야 합격한다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보통 한 3년치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치 충분히 보시고 이게 답이 다 된다 그죠? 그러면 1년치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3년치 답이 거의 다 보인다면 그 다음 1년치를 늘려서 전체 훑어주시고요. 4년치가 이제 공부되었죠. 충분히 되신다면 한 1년치 정도 더 보시고 그 다음은 한 5년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반복 횟수가 늘어나야 실기 갔을 때 정확하게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의 기출을 보시는 것보다는 한 4, 5년치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1년치 정도 이렇게 늘려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